그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41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펜프 228이 보여드렸죠? 최대 38개 ATP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 교재가 개정됐는데, 2년 전에. 그때는 이 내용하고 똑같았습니다. 최대 38개. 그 다음에, 여기, NADH가 세포질에서 생성된 게 실수로 FAD에다 전달해서 ATP 2개를 손해보면 36개. 근데 그건 이제 이론치고 최대치죠. 근데 교재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바뀌었고요. 아마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 이론상 최대치까지 달성하는 세포들이 잘 없다는 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보시면, 이제 3번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에서 양가로 2번 있죠? 거기 뒤쪽에 보시면, 한 분자의 NADH로부터 약 2.5분자의 ATP.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그 다음에 뒤쪽에 한 분자의 FADH2로부터 약 1.5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이 교재가 수정된 걸로 봐서 캠벨이 최신판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마 캠벨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꾼 걸 것 같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는 이론상의 최대치고, 그래서 여기서 3을 곱하고 여기서 2를 곱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못 만들어내는 거죠. 많은 세포들이. 그래서 얘를 2.5를 곱하고 1.5, 0.5씩 빼주면 됩니다. 2.5면 25, 1.5면 3이네요. 25, 3, 28에 4 더하면 최대 32개죠. 교재는 최대 32개. 얘는 또 잘못되어 있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더 적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최대 32 ATP가 생성된다. 앞쪽 페이지는 그 1단계, 2단계 ATP를 뺀 것 같네요. 28개는. 그 3단계에서만 최대 28개고, 전체적으로는 최대 32개다. 32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를 그리실 수 있으면 바로 3 대신 2.5를 대입하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지문을 잘 보셔야겠죠. 최대치를 묻는 건지, 현실적인 걸 묻는 건지. 근데 현실적인 걸 물을 때는 NADH가 2.5개 ATP로 변환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정상이 아닌 문제도 좀 있으니까 문제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설명 쭉 보시면, 최대 32개 ATP 다음에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NADH로부터 만들어진 양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NADH나 FADH2가 운반해온 H가 ATP 합성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실제 세포에서는. 그래서 실제는 이것도 32개도 최대치고 그 이하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 지문 말고는 숫자로 나오진 않겠죠. 다음 우측에 설명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뇌에다가 빨간 표시를 하시죠. 별표 하나 하시고. 뇌에서는 NADH 한 분자가 2.5개의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1.5개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죠. 맨 밑에 그 계산식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은 대충 포도당 한 분자가 700kcal 정도 된다고, 686인데 700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32개 ATP가 형성이 되고, ATP의 ADP 세 번째 인상기 결합의 에너지는 7kcal per mol 정도 되죠. 7에다 32 곱하면
224 정도 되네요.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죠.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143페이지. 이 부분은 약간 살짝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포도당 말고 그럼 다른 영양물질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에너지원으로 소비를 하고, 그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그 다음 지방을 소비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하고, 근육이나 콜라겐이 빠져서 결국 죽게 되죠.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고요.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초록색은 탄수화물 포도당이죠. 그럼 다 공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과당이다 그러면 아까 보셨죠? 포도당이 바로 과당으로 전환되니까 그 부분으로 끼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갈락토스다 그러면 이성질 체화를 해서 포도당으로 바뀌거나 과당으로 들어가겠죠. 우측 지방을 보시면 글라이세롤은 여기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고,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P겔 보시면 여기는 C6 부분이고 여기 C3 부분이죠. P겔은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약자가 P가 포스포입니다. 인산. G가 글라이세롤이에요. 그 다음에 AL은 알데하이드입니다. 글라이세롤 탄소 3개죠. 한쪽에는 인산기가 붙어 있고 중간이나 끝에는 알데하이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끝이죠. 중간에는 생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 탄소 3개짜리고 글라이세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변환해서. 여긴지 글라이세롤에 더 가까운 게 있으면 글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3 부분으로, 글라이세롤이 C3이기 때문에 C3 부분, 여기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완기하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들어갑니다. 지방산은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다 짝수다. 그런 거 생각나시죠? 16개, 18개, 19개짜리는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유는 지방산을 세포가 합성할 때 2개씩, 탄소 2개씩 붙여나가기 때문이죠. 분해할 때도 2개씩 잘라냅니다.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죠. 베타산화. 베타 옥시데이션, 베타산화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개씩 자르면 그게 C2로 들어가야 되겠죠? C2가 여기죠. 아세틸코에. 지방 C2를 아세틸기로 변환한 다음에, 또는 잘린 게 아세틸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코에어 결합해서 1로 편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2개씩 잘라서 아세틸코에 부분으로 들어간다. 정확한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라 그런 건 아니니까 위치만 대충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보시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에서 제거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민기가 있죠. 근데 세포몸에는 N, 질소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뼈대 자체에. 그래서 아민기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다운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이죠. 이제는 중심 탄소 잘 찾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작네요. 중심 탄소 잘 찾으시겠죠? 여기죠. 중심 탄소. 아민기 붙어 있고, 이게 카르복실기죠. 다 아민기 바로 옆이죠. 아민기를 다 잘라냅니다. 전부 다. 잘라내고 나면,
여기 있다. 글라이신. 글라이신 잘라내고 나면 여기 CH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H입니다. CH3에 COH가 붙는 거죠. C2짜리죠. 탄소 2개. 아미노산은 다양한 루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이드 체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C2일 수도 있고 C3일 수도 있고 C5, 얘는 C10 되나? 10개니까 들어가는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C2이기 때문에 아세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알라닌 보시면 얘는 C3죠. 잘라내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는 아까 해당 과정에 C3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TCA 회로에 비슷한 물질이 있으면 TCA 회로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TCA 회로에는 C6도 있고 시트르산, 이소시트르산, C5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C4 많죠. C4가 얘가 C4인가? 얘가 C4. 이건 뭐지? 하나, 둘, 셋, 넷. 모르겠다. 자르면,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C5네요. 그럼 얘는 대충 변형해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들어갈 거고, C4가 있으면 글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는 또 여러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좌측의 설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단백질. 먼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두 번째 아미노산은 탈아미노 반응으로 아미노기를 제거해야 되죠. N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루부산으로 들어간다. 얘는 C3면 피루부산 쪽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C2면 아세틸코에로 들어갈 거고, 뭐 C4, 5, 6면 TCA 회로 중간 산물로 전환될 거고. 근데 TCA 산물로 전환된다는 거는 아세틸코에가 들어가서 걔가 이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TCA 산물 자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물질들이 많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뭐 단당류로 탄수화물이죠. 단당류로 분해되어 말씀드렸고, 양가로 2번 지방은 글리세롤은 C3 해당 과정에 C3 단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래줄 뒤쪽에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전환돼서 C2로 전환돼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호흡률은 쉬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호흡률의 측정이 있는데 얘도 그냥 그림 보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공부하시죠. 다음 산화적 인산화. 예, 144페이지고 이 그림은 아까 이제 잘 보셨죠. 다른 건 다 설명드렸고 ATP 합성 요소만 다시 한번 잘 보시죠. 그러니까 몸체 부분은 원통형으로 그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릴 때 원통형으로 그리고 이게 F0고 얘가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타원형 뭐 4개가 붙어있는 이 부분이 F1이고 이 끝에서 ATP가 합성이 되는데 얘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F0와 F1을 명확히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보시면 양가로 2번, 그림 아래쪽에 양가로 2번 끝에 쪽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최종 전자 수용체 산소에 있다. 네. 그럼 뒤에도 줄 쳐 놓으시죠. 붉은색으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큰 것은 산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헷갈려요, 사실. 광합성 공부하고 나면, H2O였나? 아니, 뭐, 광합성에는 최종 전자 수여체가 NADP 플러스란 물질입니다. NADP 플러스 써놓으면, NADP 플러스였던 것 같아. 그림이 바로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스피디하게 떠올리는 거 쉽지 않고, 그럴 경우엔 차라리 그 한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5분 내에 죽는다. 그게 세포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산소가 최종 수여체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차라리 그 문장을 기억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은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중간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컴플렉스 1, 2, 3, 4를 말하죠. 친화력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은 4가 가장 높고 1이 가장 낮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NADH의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컴플렉스 1에다 넘겨주죠. 그럼 2로 넘어가고 3, 4로 넘어가는데 방금 줄진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4가 가장 전자를 좋아하죠. 만약에 1이 가장 전자를 좋아한다. 그럼 2한테 안 넘겨주겠죠.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4가 1보다는 2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2가 뺏어가는 겁니다. 3가 또 뺏어가고 4 뺏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전자를 받는 O2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높은 거죠. 컴플렉스 1, 2, 3, 4보다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산소는 전자를 원래 좋아하죠. 수소는 전자를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세 번째 줄, 거기 줄 쳐놓으시죠. 한 분자에 아까 한 얘기죠. NADH로부터는 약 2.5 ATP, FADH2로부터는 약 1.5 ATP. 예. 펜프 2228는 이상적인 숫자고, 이건 현실적인 숫자죠. 다음 양가로 4번 뒤쪽에 프로톤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프로톤이 이동, 확산하는 화학 삼투가 일어난다. 확산이고 정확히는 촉진 확산이죠. 네, ATP 합성 효소가 채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수력 발전하고 비슷하다. 당연하겠죠. 다음 줄 뒤쪽에 H 플러스 이동력으로 ATP 합성 효소의 회전자를 돌려서, 회전자는 F1, F0 어느 쪽이죠? F0입니다. 그게 기출이 됐어요. 네. 이 ATP 합성 효소를 밝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계속 모델이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계에서는 좀 중요한 거라서 그 지문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출제될 수는 없고 어디가 회전하니 그것만 출제될 겁니다. 다음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을 촉매하여 ATP를 합성한다. 뭐 다 아시죠? 우측 아래쪽에 양성자 펌프, 프로톤 펌프 얘기 전에 설명드린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단의 그림은 이건 쉬운 거라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양가로 2번 쪽에 그 붉은색으로 4줄 줄 그으시죠. 아까 그 기출 지문에서 나온 거죠. 치사하지만 pH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하고 pH는 서로 반대라는 거. 그래서 전에 콜라나 식초 말씀드렸죠. 식초는 pH가 2, 3, 4 정도 된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빠르다고. 그래서 막강 공간에 수소 이온 농도가 높고 그 얘기는 pH가 낮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좀 긴장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식초, 코카콜라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얘도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기나긴 세포호흡이 이제 끝났고 발효가 남았습니다. 한 3번쯤 높은 산을 넘으셨네요, 이제. 자, 그런데 발효도 좀 작은 산입니다. 다음 광합성 하기 전에 작은 언덕을 넘으셔야 되는데, 잠깐 숨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발효도 쉽지 않습니다.
발효는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 강의할 때는 발효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딱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거는 발효는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호흡을 보통 발효라고 하고, 근데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진 않고 좀 두리뭉실한데,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호흡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때 멧돼지를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보면 갑자기 뛰죠. 그러면 무산소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야 돼 그러면 먼저 심장이 작동하고 호흡이 빨라져서 산소가 공급된 다음에 뛰는 게 아니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뛰다가 그때부터 이제 호흡이 빨라지죠. 그때 산소가 공급이 돼서 최종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되죠. 근데 유산소 운동도 뭐 10몇 분 정도 뛰면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무산소 운동이 되지만, 최초 짧은 기간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근육세포에 있던 ATP를 바로 쓰고, 그 다음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TP만큼 에너지가 높은 인산을 가지고 있는 크레아틴 인산인데, 그것도 소량이 있어요. 그럼 그 크레아틴 인산으로부터 인산기를 받아서 ATP를 만든 다음에 바로 써버립니다. 금방 소모되죠. 그리고 나면 ATP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죠.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죠? 숙주세포가 사람 세포죠. ATP 하나를 소모해도, 아니죠. 포도당 하나를 소모해도 ATP 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 상태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38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출제가 됐고, 뭐, 어렵지 않죠. 그거 말고는 발효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처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은 강의 안 합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뭐, 출제 안 하는데 뭐 안 되겠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좀 생물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학과인데 생물 과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한테. 그 친구가 나중에 와서 되게 애절한 표정으로, 이거 출제되면 어떡해요? 발효 중요한 거는 다 아시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발효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효 산업도 크고, 뭐 주류 산업이나 뭐 식초 이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제 대장균에서 사람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DNA 리컨비네이션, 그러니까 DNA 재조합 문제로 나오는데, 그런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발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년이면 한 2문제, 최소 한 문제에서 2문제는 출제될 수 있는 중요도인데 출제가 안 됐죠. 그 친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표정은 애절했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죠. 그거 나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하기엔 사실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발효가. 그래서 방어지만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방어로 공부하기엔 뎁다 어렵습니다. 그냥 교재를 이제 그때 결국 이제 강의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교재를 봤더니 교재를 보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발효를 보시면 3가지 발효를 공부하셔야 돼요. 락애초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발효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 달라요. 락애초인데, 락틱 애시드, 젖산이 락틱 애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LACT 이 부분이, 어원이 모유, 수유하다, 모유, 우유, 이런 어원입니다. 젖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전에 공부하신 젖당 있죠. 예. 젖당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2개가 결합된 게 젖당이죠. 구조는, 젖산하고 젖당은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물질인데, 아무래도 뭐 우유나 모유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 젖당은 락토스죠. LACTOSE. 예.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라고도 하는데 에탄올이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초산, 아세트산 발효 3가지를 공부하는데 다 틀리고,
교재를 읽어서는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얘가 왜 저물질을 만들어내고, 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 교재, 뭐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살짝 문제점이 이제 화학적인 부분을 아예 설명을 배제를 하고서 내용을 나열을 한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단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 156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기출은 이겁니다. 한 문제. 2009년 23번에 격렬한 운동. 교재에 기록해 놓으시고. 가능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발효까지 끝내려고요.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156페이지 이 부분은 쉽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 내려가시면 가운데 미토콘드리아 오른쪽 보시면 산소호흡과 발효가 분리되어 있죠. 예, 그 가운데 보면 이제 포도당인데 포도당에서 산소호흡을 하든 발효를 하든, 저 발효는 주로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뭐 정확히 근육세포도 발효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용어의 정의가 좀 애매모호해서 주로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호흡을 주로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산소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호흡은 지금 공부하신 세포호흡하고 동일한 용어입니다. 산소가 있을 때 일어나는 세포호흡. 그다음에 발효는 포도당이 다 분해돼서 CO2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무산소 호흡이고. 그래서 가운데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은 둘 다 무조건 거칩니다. 산소가 있든 없든 해당 과정은 모든 세포가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있는데 피루부산이 좌측에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서 TCA로 5단계까지 거치겠죠. 그럼 결과로 좌측을 보시면 포도당에서 최종 CO2까지 나오면서 계속 에너지를 뽑아내서 ATP를 아까 이론상 38개였죠. 현실적으로는 최대 32개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 피루부산에서 O2가 없을 때는 젖산 또는 에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젖산 또는 에탄올은 그림에 보시듯이 중간물이라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젖산과 에탄올은 말씀드렸듯이 그 만드는 세포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쓰려고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분해가 되기 때문에 ATP를 몇 개 못 뽑아냅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고, 위에 올라가셔서 설명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발효는 산소 없이 유기물을 중간 단계까지만 분해한다. 산소도 없고 중간 단계까지밖에 못합니다. 산소호흡 두 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산소호흡은 유산소호흡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는 산소가 존재할 때의 세포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발효 쪽에 첫 번째 두 줄 그으시고 키워드는 산소가 없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가 없습니다.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정만 거치고 간단한 과정을 하나 더 거친 다음에 ATP를 얻는 게 발효입니다. 다음 줄에 뒤쪽에 에너지를 다량 포함한 젖산, 에탄올 등의 유기물로 분해된다. 중간까지만 분해되는 거죠. 뒤쪽에 훨씬 적은 양의 ATP. 그 다음에 뒤쪽 두 줄 다 줄 그으시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죠. 해당 과정 거치고. 근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있을 때 ATP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죠. 산소가 없을 때는 바보입니다. 그냥 세포질에서 젖산 에탄올을 만든다.
젖산 에탄올을 만들죠. 초산 발효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일단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발효와 부패가 나와 있는데, 인간에게 유용하면 발효, 인간에게 해로우면 부패입니다. 그래서 157페이지로 가셔서 두 개 산소과 발효를 비교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발효의 과정과 종류.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화학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화학적인 공부를 하시면 화학을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발효가 엄청 쉽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화학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화학까지 해야 되니까 힘든데, 교재만 갖고 단순 암기하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꼭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 두 문자로 때려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근데 좀 쉬운 화학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화학에선 기본적인 거라서 생물 말고 화학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복됩니다, 화학하고. 언젠가는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근데 색감이 갑자기 어두워졌지? 색감이 어두워져서 잠깐 밝아졌나요? 내 거만 밝아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확장으로 해서 이거를 안 밝아지죠? 아이, 모르겠네. 다시는 첨단 노트북 안 사려고요. 똑같네. 지금 자료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자, 포도당이죠. 포도당에서 여기 피루부산까지 가죠. 이거는 해당 과정이고, 산소 호흡이든 발효든 다 공통입니다. 그리고 뭐 투투투였죠. 피루부산 2개 나오고, 2개 나온다는 건 다 기억하실 거고, 얘는 C3였죠. 근데 얘가 처음에 젖산 발효, 얘가 더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욜로만 갑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다음 에탄올 발효, 얘가 맨날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C2를 하나 날려버리고 C2가 되죠. C2가 된 상태에서 환원해보자, 에탄올이 됩니다. 두 번째 발효죠. 세 번째 발효는 여기 포도당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물질 에탄올입니다. 그거는 그 식초를 만들 때 먼저 술을 만들어야지 식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과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으시죠. 집에서도 만들죠. 사과 술을 만들 땐 처음에 밀봉을 해 놓습니다. 오래 지나면 얘가 발효가 돼서 에탄올 발효가 돼서 술이 돼요.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고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냥 놔두면 이번엔 초상균이 작용해서 절로 갑니다. 사과 식초가 되는 거죠. 식초는 먼저 뭐 화학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몸에 안 좋고, 먼저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초를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초산 발효입니다. 되게 쉬운데, 자, 이 부분부터 먼저 보실까요? 화학에서는 무조건 공부하는 부분이죠. 에탄올. 에탄올은 탄소 2개에 OH가 딱 하나 붙어 있고 나머지는 H입니다. 구조 외우실 수 있죠?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산화라는 거는 산소가 붙어도 되고 수소가 떨어져도 되죠. 수소를 떼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떼면 COH 이렇게 되죠.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전에도 잠깐 보신 적 있죠? 한번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다시 산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떼도 되지만 이번엔 산소를 붙이죠. 여기로 산소가 들어갔죠? 아세트산, 초산입니다. 반대로 초산을 환원시키면 뭐 산소를 떼버리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수소를 붙이면 알코올. 그래서 화학에서는 기본적인 게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 카르복실산이 된다. 그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화학에서 바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얘는 C2이기 때문에 이름이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초산인 겁니다. 세 개를 구조식하고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구조가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다음 피르부산에서 해보죠. 피르부산을 환원시켜 보겠습니다. 뭐 수소를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 붙일 수는 없고 여기 붙일 수 있네요. O에다 H 하나 붙이고 여기 붙이면 수소 2개를 붙여서 만들어진 게 젖산입니다. 락틱 애시드죠. 예. 얘도 이 구조식 암기하셨으니까 그리실 수 있겠죠. 같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르부산에서 여기 CO2 하나 떼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되는 거는 보셨죠? 요 전체를 암기하시면 그 발효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교재로 하셔서 157페이지고요. 동그라미 이번 발효의 과정과 종류인데 좀 백그라운드죠.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줄 그으시면은 가운데 피르부산을 이용해 Na+가 재생된다. NAD+가 재생. 다음 해당 과정을 통해 ATP가 계속 생성될 수 있다. 이건 줄만 그으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셔서 그림 보시면 아, 이 그림 다 그렸구나. 그림 보시면 락에초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락에초, 락틱 애시드, 젖산입니다. 젖산 발효 그림인데, 자, 이 부분 포도당에서 피르부산까지 해당 과정이죠. C6에서 C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2죠. 피르부산 2개, ATP 2개, 그 다음에 NADH 2개,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면 얘가 고갈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최종 목적은 ATP죠. 계속 돌립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피르부산까지 가는데 ATP는 같이 생성되니까 좋지만 NADH가 생성돼서 얘가 축적되면서 얘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얘가 있어야지 같이 돌려서 가는데 고갈이 돼버리면 못 돌아가죠. 그래서 어떡하지? 포도당은 많은데 지금 그냥 무산소 호흡으로 ATP 2개씩이라도 뽑아내야 되는데 얘가 고갈돼서 못 돌아가. 그럼 어떡하지? 얘가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죠. 얘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을 환원시키면 젖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는 게 환원, 우측으로 가는 게 산화입니다. 자, 얘를 환원시키면 얘를 다시 산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포호흡, 산소호흡에서는 NADH가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죠. ATP를 3개나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ATP로 못 바꾸는 거죠. 아까 그 카지노에 간 거예요. 코인만 주고 안 바꿔줘요.
어쩔 수 없이 고에너지 물질을 희생해서 얘 부산물을 결국 버리게 되죠. 만들어내면서 얘를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NADH의 수소를 떼가지고 피루부산에 붙여주면 환원되면서 젖산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려우니까 다시 보시면 아까 NAD 플러스가 부족하고 NADH는 잔뜩 있는 거죠. 그럼 NADH에서 수소를 떼서 얘를 붙여버립니다. 얘를 피루부산을 희생시키고 젖산이 되면 젖산을 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게 젖산 발효입니다. 이거를 그냥 공부하시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화학 그림을 이해하면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 에탄올 발효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똑같죠? 해당 과정은. 얘도 똑같이 막 돌아가니까 얘하고 얘만 축적되고 얘가 없어진 거죠.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결국 피루부산을 다시 희생시키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CO2, 탄소를 빼버리고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피루부산에서 CO2 빠지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든 다음에 얘를 환원시켜 버리는 겁니다. NADH에서 H를 떼가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에다 붙이면은 툭툭 붙이면 알코올이 되죠. 에탄올이 되죠. 얘는 환원되면서 에탄올이 되고 얘는 버리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화학 구조만 잘 암기하시면 이 부분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로 가셔서 157페이지 다시 아까 동그라미 이 발효의 과정과 종류에 붉은색 줄 치신 부분 피루부산을 이용해서 Na 플러스가 재생된다는 게 그 뜻입니다. 피루부산을 희생해서 Na 플러스를 눈물을 머금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많아지면 다시 얘를 막 계속 돌려서 ATP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얘 희생, 얘는 버리고. 예. 다음에 붉은색 해당 과정을 통해 ATP가 계속 생성될 수 있다. 그 피루부산의 희생으로 여기만 계속 돌리겠다는 거죠. ATP 2개만이라도 계속 얻겠다. 부산물, 얘는 쓰레기죠, 사실. 얘 입장에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에탄올은 미생물 소독할 때 사용되죠. 독성물질입니다, 미생물한테는. 사람한테도 독성물질이죠.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긴 한데, 원래는 독성물질입니다. 사람은 이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 뿐이죠. 좀 해독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정신을 잃기도 하고, 네. 평소에 못했던 행동도 하고. 네, 그래서 내려가시면 교재 157페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똑같죠? 네. 보실 게 없네요. 그림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양가로 2번 NAD 플러스의 재생 부분에 네 번째 줄 NAD 플러스의 공급 부족, 이게 핵심 워죠. 붉은색으로 뭐 표시하시고 별표도 하시고, NAD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피루부산이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NAD 플러스의 공급 부족으로 해당 과정이 중단되어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다음 줄 뒤쪽에 생성된 NADH가 피루부산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에 H 플러스와 전자를 전달하고, 쭉 세 줄 그으시고, 다 설명드린 거라, 얘를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사실 희생하는 거죠. 얘 쓸모없긴 하지만 수소를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주기도 하고, 아까 젖산 발효에서는 피루부산에 직접 줬죠. 그래서 얘는 환원되고 얘는 NAD 플러스가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다시 마구 돌릴 수 있다. 그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림을 이해하시면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젖산 발효 나오죠. 락의 초 세 가지 순서대로 락틱 애시드 발효죠. 젖산균 표시하시죠. 젖산균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게 주체가 누군지도 기억하셔야 되죠. 젖산 발효는 젖산균인데 유산균이고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라고 있습니다. 한글로 락토바실러스라고 나오면 락토가 아까 모유, 수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실러스는 세균들을 분류할 때 동그란 균이 있어요. 그럼 구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게 두 개씩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럼 쌍구균이라고 합니다. 폐렴 쌍구균이란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 포도상 구균이라고 이 동그란 게 포도 송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포도상 구균이고 간균은 얘는 간균입니다. 우리말로. 동그랗지 않고 길쭉해요. 뭐 대장균도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길쭉한 그다음에 유산균이란 뜻이죠. 락토바실러스는 꽤 유명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메탄올 발효는 효모가 합니다. 술 만드는 거 그때 보셨죠? 빵도 만들지만 술도 만들죠. 초산 발효는 초산균이 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균이 같은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식초를 만들 때는 아까 사과하고 설탕 넣었죠? 그래서 밀봉하면은 그 안에 효모가 일단 술을 만들고 메탄올을 만들고 그다음에 열어서 다 술이 된 다음에 열어서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적정한 온도에서 초산균들이 활동을 하는데 얘는 산소를 이용합니다. 열어주는 이유가 그거죠. 산소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 화학 그림에서 이쪽으로 가는 플로우 있죠? 패스웨이. 그래서 초산이 아니지. 에탄올에서 초산까지. 다음 교재로 오셔서 이제 158페이지 젖산균 주체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아래 그림은 똑같죠. 그림 보실 게 없네요. 맨 위에 줄에서 세 번째 줄 피루부산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로부터 H+와 전자를 받아 젖산으로 환원되고 피루부산이 희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시면 한 분자의 포도당은 두 분자의 젖산으로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두 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됐다가 결국 젖산으로 돼서 버려지는 거죠. 젖산은 C3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NADH는 순환을 하는 거고 셔틀링을 하는 거고 결국 최종 목적물인 ATP는 딱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죠? 산화적 인산화? 아니죠. 뭐 막단백질이 전혀 없으니까 얘는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효소 수준에서 자기네들끼리 오밀조밀하게 돌리는 거죠. 그다음 우측 상단에 젖산균 설명 잠깐 보시면 유산균이고 단세포 원핵생물 세균계에 속합니다. 진정세균계, 그러니까 진정세균역의 진정세균계에 속하죠. 포도당과 같은 당류를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병원균과 유해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므로 김치 젓갈 유제품. 제가 있었던 마지막 회사가 식품회사인데 김치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치 표준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김치를 담그면 대량으로 담그는데 매년 다른 거죠. 배치마다 맛이 달라요. 신맛이 많이 나요. 단맛이 많이 나요. 그 중에서 핵심이 그 유산균들입니다. 김치 유산균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걔를 다 프로파일링을 해요. 무슨 유산균인지 다 하고 걔를 양을 어느 정도 넣으면 김치가 가장 맛있는지 온도에 따라서 그거를 표준화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종갓집 아시죠? 종갓집. 네. 종갓집이 그 일을 했습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구경만 했죠.
김치도 얻어먹고. 예. 그 다음에, 그림 아래쪽에 젖산 발효의 이용 똑같죠. 김치, 젓갈, 치즈, 요구르트. 그 다음에, 양가루 3번이 있는데 얘는 중요합니다. 출제됐죠. 여기다 별표 붉은색으로 3개 하시고, 아까 처음에 써드린 09년 23번이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내용을 다 설명드려서, 예.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전체 이쪽 우측에 그래프 있죠? 그 윗부분에 일단 줄만 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으시고요. 격렬한 운동, 아랫줄에 1번 동그라미로 저장된 ATP, 그 다음에 그 끝쪽에 2번 동그라미 크레아틴 인산으로부터 고에너지 인산을 받아 재생된 ATP,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젖산 발효로 생성된 ATP, 4번 동그라미 다음 줄에 산소 호흡으로 생성된 ATP. 그래서 이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으로 저장된 ATP는 얼마 안 되죠. 바로 소모돼서 없어져 버리고, 크레아틴 인산에서 인산기를 받아서 ADP들이 있겠죠. 재생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아직 공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초가 나와 있죠. 120초입니다. 예. 초반에는 그렇게 산소가 빨리 공급될 수가 없죠. 그 온몸의 근육세포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젖산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산소가 공급되면 이제 산소 호흡을 하게 되고 포도당 하나로부터 38개 ATP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좌측의 설명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줄 긋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 얘도 뭐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알코올 발효. 자, 그동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까먹었고, 여기는 다 아시죠? 해당 과정. 핵심은 막 돌아가니까 얘하고 얘만 축적되고 얘는 사용되고 얘만 축적돼서 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얘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네가 희생해야 되지?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피루부산, 카르복실기, 케톤, 메틸 그룹이 있는데 CO2를 빼버리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겠죠? 예. 이렇게 내려오고 얘에다가 내수소와 전자를 받아가 그래서 얹어줍니다. 그럼 얘가 환원되죠?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CH3CH5였는데 COH였는데 수소 2개를 붙이면 CH3COH 알코올이 붙고 H 2개 남죠. 얘는 환원되고 얘는 수소를 버렸으니까 산화됐죠. 산화되면서 얘가 공급이는 신난다 그러고 다시 계속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애고 또 희생하고 얘는 갖다 버리고 그럼 여러분이 마시고 꼭 상생관계죠. 자, 다시 교재로 가셔서 159페이지. 예. 주체는 효모죠. 와인 만드는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1번 그림은 뭐 개수가 나와 있는데 개수도 뭐 금방 보시면 아실 거고. 네. 1번 양가루 1번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두 번째 줄 뒤쪽에 피루부산은 탈탄산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된다. 이거 떨어져 나가는데 효소가 작용하겠죠. 탄산,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 효소죠. 그 탄산이란 말하고 이산화탄소가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코카콜라 얘기했죠. 물에다 강제로 집어넣으면 탄산이 되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CO2를 제거한다. 유기물에서 CO2를 제거하는 건 카르복실산을 빼내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그 다음에 다시 뒤쪽에 연가루 1번의 세 번째 줄의 끝쪽이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NADH로부터 H+와 전자를 받아서 에탄올로 환원되죠. 그래서 결국 목적하는 NAD+를 얻어내죠.
다음 줄에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한 분자의 포도당은 2개의 에탄올. 예, 얘는 C6고 얘는 C2인데 탄소 2개가 빠져나와 버렸죠, 여기서. 그러니까 에탄올이 2개겠죠. 여기 하나, 여기 2개, 2개 빠져나오고 2개, 2개. 앞에 숫자를 붙여놨죠. 그 다음에 기질 수준 인산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화적 인산화, 화학 삼투적 인산화, 그렇게 지문 나오겠죠. 예. 막이 전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기질 수준입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로 2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우측에 효모 사진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죠. 단세포 진핵생물. 네. 다시 한 번. 자,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균계에 버효곰 있죠. 버섯, 효모, 곰팡이. 네. 그래서 효모는 균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 발효를 한다. 2가지 다 하는 친구고, 효모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생물학 시험에서 지문화되기 쉽고요.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잠깐 다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죠. 어려운 세포들이나 생물은 안 나옵니다. 세균, 원핵세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이콜라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체리치아 콜라이가 원래 학명인데 에스체리치아가 길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학명은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점을 찍게 돼 있어요. 실험실에서는 그냥 이콜라이라고 하지 대장균이란 말 잘 안 씁니다. 2개 기억하시고 고세균은 없습니다. 근데 뒤에 PCR 하면 열 안정성 DNA 중합 효소가 나오는데 탁 폴리머레이즈라고 합니다. 탁이라는 애인데 걔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에서 지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건 인간세포, 포유류세포, 동물세포, 곤충세포 등입니다. 뭐 식물세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식물이 잘 안 나오죠. 뭐 이거는 다 까다로운 세포들이고 그냥 이거는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죠.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세포기 때문에 이거 원핵세포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틀리게 되죠. 효모 이스트 방금 공부하셨죠. 균계고 명백히 진핵세포 역시 진핵생물입니다. 집신벌레 원생생물 기억나시죠? 선모가 아닌 선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리아를 갖고 있죠. 아메바 원생생물입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시고 이거 말고는 주인공으로 낼 만한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는 다음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셔서 159페이지 그림은 다 보셨고 아래쪽에 술이네요. 맥주 빛깔이 되게 아름답군요. 사진을 잘 찍었네. 빵도 되게 예쁘네요. 자, 알코올 발효를 이용해서 술도 담그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탄올이 생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술을 담그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빵을 부풀린다. 이 교재에서 가장 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저는 이거 읽고서 가슴이 찡하던데. 네. CO2가 나오죠, 여기. CO2가 나오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수 있고 예쁘게 부풀려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떡은 이렇게 찰진 식감이 중요하지만 빵은 안에 그 기포가 잘 형성돼야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측 그 효모 아래에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커다랗게 X표를 쫙쫙 하십시오. 좀 짜증나요. 이 교재로는 발효를 이해할 수 없는 게 화학적인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뜬금없이 그것도 구조식도 아니고 분자식이거든요. 분자식으로 보면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인지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고생하라고 한 건지 지워버리십시오. 아까 보여드린 화학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락의 중에 락틱 애시드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공부하셨고, 마지막으로 아세트산 발효입니다. 교재는 161페이지고, 그동안에 제가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위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첫 번째 발효, 젖산 발효는 화살표가 1로 간다. 한 단계 끝. 두 번째 에탄올 발효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1로 간다. 시작점, 끝점을 기억하셔야 되죠. 세 번째 에탄올 발효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에탄올에서 산화시키면 수소 2개 빼버리면 되죠.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이번에 산소를 붙이면 산화되죠. 아세트산, COH 초산이 되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예, 얘는 두 개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두 개하고는 당연히 시작 물질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방금 보신 거죠? 에탄올. 여기서 수소를 빼서 산화시키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산소를 더해주면 아세트산이죠. 산화되고, 얘는 다 C2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효소명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알코올에서 수소를 2개 빼니까 탈수소 효소고, 얘도 탈수소 효소라고 돼 있는데 뭐 수소를 빼는 거나 산소를 더하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얘는 산화되고 이쪽은 환원되겠죠.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나니까 NAD 플러스에 수소하고 전자가 들어와서 NADH가 형성이 되죠. 환원이죠. 여기서 또 한 번 생성이 되죠. 근데 얘는 그 산화적 인산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술을 만든 다음에 식초를 만들 때 다시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산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한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 컴플렉스 1, 2, 3, 4가 있죠. 네, 그래서 NADH가 컴플렉스 1에다가 전자 2개를 전달해주면 1, 2, 3, 4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산소에 전달하면 산소가 물로 바뀌죠. 산소가 꼭 필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뭐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1, 3, 4가 프로톤 펌프로 작용한다 그러면 프로톤을 퍼내주고, 이 초산균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퍼내주고 걔가 ATP 합성 효소로 돌아오면서 ATP를 합성을 해내죠. 그게 이 그림인 거죠. 산화적 인산을 하고 막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ATP가 합성되고 최종 전자 수용체는 역시 O2입니다. 받아서 물이 되죠. 그래서 얘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별 문제 없이. 네, 누가 희생하지도 않고. 그래서 에탄올에서 아세트산을 마음껏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산도 얘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얘가 필요한 건 결국 ATP입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위쪽에 ATP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산화적 인산을 거쳐서 세포호흡의 4, 5단계죠. 저기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신 거죠. 교재로 가셔서 아세트산 발효 이제 첫 번째 줄 막걸리, 생맥주, 포도주와 같은 발효주를 술을 만들었는데 소주 갖고는 안 되죠. 증류주는 안 되죠. 증류주는 가열을 해서 뭐 균이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봉하지 않고 열어둔 상태로 오래 두면 시큼한 냄새가 나고 신맛이 난다. 초산이 생성된 거죠. 그래서 아까 술 만드는 법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술 만들고 뚜껑 열어서 식초를 만든다. 예. 자, 동그라미 1번 그림은 똑같으니까 보실 게 없고, 동그라미 1번 아세트산균이죠. 주체가 초산균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산소를 이용하여. 세 가지 발효 중에서 핵심이죠. 얘가 다른 이유가 뒤쪽에 시작 물질이 에탄올이죠. 에탄올을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물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 과정이 아세트산 발효다. 두 줄 아래에 방출된 H+와 전자는 NAD+가 받아 NADH를 생성한다. 뭐 이 얘기죠. 네. 여기서 얘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얘가 산화되니까 수소가 떨어지고 전자가 떨어지면 NAD+가 받아서 NADH가 된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ADH는 전자 전달계에 H+와 전자를 전달하고 NAD+로 산화된다. 얘는 세포의 4, 5단계 말하는 거죠. 콤플렉스 1, 2, 3, 4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그림에서도 산화적 인산화에다 빨간색으로 표시 잘 해놓으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O2 여기도 잘 표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TP가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 앞에 두 개의 발효에서는 위쪽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여기서만 나오고 이쪽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위치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차이점이죠. 첫 번째 줄, 호흡 기질이 포도당이 아니라 에탄올이다.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앞쪽에 산소호흡부터 젖산 발효,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는 다 포도당이 처음 스타팅 머티리얼이죠. 이거는 에탄올이 시작 물질입니다. 붉은색으로 다시 줄 그으시면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산소를 이용하지만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발효에 속한다. 네. 근데 명백히 발효입니다. 얘는 산소를 이용하지만 최종 산물이 다 분해된 CO2가 아니기 때문에 발효로 분류를 하고요. 아랫줄에 산화 발효, 거기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산화 발효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냥 일반 발효하고는 좀 다르니까. 다음 줄에 뒤쪽에 산화적 인산화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발효보다 많은 양의 ATP가 당연히 생성되겠죠. NADH 하나에서만 벌써 3개가 나오면 이겼네요, 바로. 네. 그 다음에 식초를 만드는 과정, 이 그림은 아까 설명드린 술 만들고 식초 만드는 과정이니까 표시해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우측 설명, 아세트산균 있죠? 호기성 세균에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산화 발효죠. 얘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혐기성,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아니라 호기성 세균입니다. 뭐 이 지문 살짝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당연한 얘기인데,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당연하죠. 미토콘드리아가 자기만한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당연히 없고, 따라서 두 줄 아래에 세포막에 전자 전달계가 존재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막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경우 내막에서, 세포호흡에서 내막과 외목 사이 공간, 막간 공간에다가 프로톤 펌핑을 해놓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원시 세균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 내막은 자기 세포막이죠. 자기 세포막에 막단백들이 있고, 콤플렉스 1, 2, 3, 4,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는 거죠. 프로톤을 자기 세포 밖으로 펌핑 아웃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희석되면 날아갈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고, 누군가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세포 밖에다 펌핑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균의 플래줄라, 뭐죠? 편모는 회전 운동을 하죠. 근데 그 회전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세균이 그 주변에 프로톤 펌핑 아웃을 합니다. 그 프로톤이 다시 세균 안으로 들어올 때 걔를 회전시키는 거죠. ATP 합성 효소와 뭐 유사한 원리겠죠. 걔도 밖에다가 펌핑 아웃을 합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 싶긴 한데, 알아서 뭐 수십억 년간 잘 살아왔으니, 네. 그래서, 자, 교재로 돌아가시면 161페이지,
산소를 이용하여 세포호흡을 하는 원핵 세포는 세포막에 전자 전달계가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죠. 막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펌핑 아웃 하겠죠, 얘도. 예.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이언티픽한 이거 궁금증이어서 희한하게 밖으로 펌핑 아웃 한다. 기억하시면 나중에 막강 공간에다 펌핑 인 하겠구나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어려운 발효를 잘 공부하셨습니다. 예. 큰 산도 넘고 오늘 작은 산도 넘었네요. 잠깐 뭐 사소한 거 잠깐 보시면 분자식하고 구조식은 화학 얘기지만 다릅니다. 아시죠? 책에 분자식이 나와 있어서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도 구조식을 그려줘야 되죠. 뭔지 식별도 못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은 마이크로 오르거니즘을 번역한 건데 얘는 우리가 아는 삼형육계 분류체계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작은 생물체란 뜻이죠. 마이크로 오르거니즘. 그래서 바이러스도 포함되고 세균, 고세균, 원생 생물, 주로 단세포 생물이죠. 효모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 미생물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의 하나죠. 근데 삼형육계 분류체계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은 뭐 원핵세포다, 아니다 진핵세포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작아서 연구하기 힘들고 연구를 하려면 그때 공부하신 쌤템 같은 걸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굉장히 의미가 큰 학문입니다. 근데 미생물 그럼 무조건 세균이다, 원핵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은 생명체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젖당하고 젖산은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 얘는 젖당은 탄소 6개죠. 얘도 6개죠. 탄소만 12개고 젖산은 아까 탄소 딱 3개짜리였죠. 구조가 아예 다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 뭐 사소한 부분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산 같이 잘 넘어주셔서 되게 기쁘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